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5일 긍정 확언 227일째 힘차게 한번 해줘보기 전에 어제 새벽 4시에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집에까지 기소하는 걸 기소는 못하고 집에까지 정확하게 기소는 못하고 새벽 4시에 집에 갔다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오전 일정이 좀 꼬이고 아침에 양치질도 못하고 고양이 세수를 하고 카페에 11시 반쯤 출근했다가 뭐 어차피 내한테 하는 얘기니까 남겨야지. 야, 뭐랄까 거의 한 12시간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한 끼도 못 먹고 카페에서 10시쯤 퇴근하고 마트에 와서 이제 첫 밥을 먹고 즐겁게 어머니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한 끼를 먹고 지금 이제 새벽 1시인데 이제 마트 일 끝나고 정리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려고 하다가 청소하면서 좀 전에 청소하면서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은 거의 청소들. 청소 매장이 좀 더러워서 늦은 시간이었지만 청소를 해놓으면 내일 마트에 또 이렇게 카페 일을 끝나고 마트에 왔을 적에 매장을 보면은 좀 덜 더러우면 또는 깨끗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청소하면서 그냥 이렇게 고 작가님 오늘 영상 들었는데 영상 끝나고 다음에 따라왔는 게 하대님 영상 한 1년 전에 영상이 이제 자동으로 재생되어서 따라왔는데 이제 이 문장이 나오는 거지. 긍정 확언은 위로하는 말이 아니다. 행동하게 하는 말이다.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과 말을 훈련해야 한다. 그 영상 중에 이제 요 말이 또 이제 좀 더 귀에 꽂히는 거지. 위로하는 말, 긍정하거는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긍정학원을 거의 한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온 고 작가님처럼 하루아침에 변한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오는 동안에 많이 변했지만 또 예를 들면 작심삼일을 굉장히 많이 반복한 것도 있고 또 변한 것도 있고 또 새로 좋은 습관이 내한테 장착된 것도 있지만 고쳐지지 못한 습관도 물론 아직 있는데 긍정학원을 하는데 딱히 뭐 아직 되게 그 현실이 된 건 아니지만 행동이 긍정학원을 외치고 적고 하는 한 1년 정도 동안에 변해가고 있는 거지. 이제 그 과정 안에 있다는 거는 내 스스로 이제 알고 있는 거지. 변하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분명히 할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지. 계속. 이제 뭔가
예를 들면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게 있더라도 할지언정 계속 외치는 거지. 예를 들면 긍정하고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피곤해서 또 이게 아침 긍정 확언이라고 시작했는데 일과에 쫓기다가 이 시간 새벽이 되어 새벽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와서 긍정 확언 아침 긍정 확언을 하려니까 좀 그렇나 오늘 좀 예를 들면 아침 긍정 확언 아닌데 하지 말까라는 생각 들지만 그 영상을 듣는 순간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굳이 아침에 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러지 않고 하겠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외치겠다.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과 말을 훈련해야 한다. 오늘 카페에서 일하면서 바쁘니까 이렇게 우리 매니저가 엄청 박력 있게 일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몸도 바쁘고 말도 바쁘고 막 생각도 바빠 보이는 게 눈에 보이거든. 행여나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거울을 한번 보여준 적 있어. 너무 이렇게 박력 있는 모습으로 상기된 모습으로 굳은 모습으로 물론 목소리까지는 아닌데 표정은 굳어있는 화났는 듯한 표정으로 있는 모습이 있길래 내가 저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 거울을 보여줬지. 거울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왜요 이러더라고. 지금 네 얼굴이라고. 네가 지금 이 얼굴로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손님들한테 주문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떠냐. 게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고 직원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들면 예를 들면 좀 지적하고 싶은 뭔가 생각 그런 모습이 보이면 생각을 막 한다니까. 내가 도대체 저 친구의 저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서 어떻게 말을 하면은 비난과 비방을 아닌 다른 저 친구가 다르게 느낄 수 있을까 싶어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왜냐면 잘하는 것도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도 충분히 많은데 저 친구의 부족한 부분을 하는 내가 굳이 예를 든다면 저 친구도 뭐 내가 대표라고 대표 월급 주는 사람이지만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을 텐데 그런 내가 무슨 말을 했을 적에 저 친구가 오롯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는 내가 긍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내 말에 의구심이 생기니까 생각만 죽차게 하다가 이제 말은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도 내가 뭐라 했냐면은 정말 바쁠 때 정말 바빠서 피곤하고 화나고 짜증날 때 손님들한테 웃을 수 있는 게 그 상황에서 웃으면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게 좀 더 가치 있는 친절함이지 않을까. 그냥 친절함이지 않을까. 그리고 막 바쁘지만 정말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때 한가할 때 차분한 거 말고 오히려 엄청 바쁠 때 차분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차분함 좀 더 가치 있는 차분함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말은 더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이제 조금만 실수를 하길래 뭘 막 속고 막 이러는 거지. 그래가 내가 서뒀는데 괜찮다. 조금만 차분하게 해라 하긴 해. 이제 그 친구가 바로 그 친구 좀 그런 게 있거든. 바로 내가 차분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거 치우면 된다. 차분하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차분한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지. 바로 내가 얘기하지만 지금 바로 차분한 단계라고 얘기해. 근데 정말 웃음이 나더라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이 말 해주고 싶었어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자 너가 예를 들면 누군가가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말을 할 때 상대방들이 남들이 보는 그러니까 남들이 평가하는 거 내가 평가하는 거는 내 스스로 나는 잘생겼어 나는 예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나는 못생겼는데 보편 이렇게 객관적으로 남들이 봤을 적에 못생겼는데 자기 스스로 난 잘났어 난 예뻐 난 잘생겼어 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남들이 생각하기에 너는 잘생기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남들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차분하다 넌 차분한 사람이야 예를 들면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거는 남들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냐 남들이 평가해 주는 예를 들면 남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냐 너는 차분한 사람이야 너는 뭐 그런 어떠한 사람이야 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해주는 남들이 넌 좀 그런 나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말을 못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해주고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지 일하는 중에 엄청 실수하면서 막 넘어뜨리고 진짜 떨어뜨리고 막 실수하면서 가장 차분한 단계라고 얘기를 내가 너 좀 괜찮다 바쁠수록 좀 차분하게 일하자 괜찮다 서동은 치우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지금 가장 차분한 단계인데 저는 막 그거는 너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겠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비방이나 이런 거 아닌 예를 들면 긍정적인 또는 뭐 그 친구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았지 뭐 그냥 그냥 안 했지. 나중에 또 하루가 또 일을 나중에는 또 그냥 또 잘 안 했다 싶더라고. 왜냐면 내가 아직 상대방의 감정선을 그 친구 그러니까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도 싶기도 하고 오히려 얘기를 하지 않는 게 그리고 내가 아까 그렇게 그 본인은 저는 최고의 차분한 단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을 뱉은 자기가 자신이 혼자 뭐 예를 들면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말은 그랬겠지만 생각은 또 내가 좀 지금 좀 바쁘구나 좀 차분하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말로는 안 할 뿐이지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뭐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말도 해주고 싶더라고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또 그 말도 사실은 떠오르더라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지 비방이잖아 비방이니까 일단 오늘 하루가 다 지났고 긍정학원을 걸을 수도 있는 단계였는데 또 하대님 영상에서 긍정학원은 행동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해야지 나는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 스스로 나이 힘든 오늘을 힘든 거 아니고 다 다르게 얘기해야지 다르게 뭐지 오늘은 우리 아이들 연서와 연우의 연우가 존재가 우리 아이들의 존재가 나에게 좀 더 힘이 되는 하루 오늘 좀 그런 날이지 그 아이들의 연서와 연우 생각이 좀 더 많이 나고 또 아이들의 내 존재가 좀 더 힘이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책은 일단 한쪽도 못 읽었는데 집에 가서 씻고 잠자기 전까지 한 10쪽은 읽어야죠. 한 30분 하면 읽으니까 데일 칸의 인간관계론 그 친구가 우리 매니저가 좀 더 정말 바쁠 때
정말 손님 밀어닥치고 좀 바쁠 때 좀 차분하게 뭐 손님들이 뭐가 늦게 나오니 뭐니 하면 그 책임 다 내가 지는데 예를 손님들이 화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늦게 나온다고 반품하고 가더라도 대표가 바리스타 머신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홀에서 나오는 실수나 그런 고객 불만들은 다 내가 책임질 텐데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여유롭게 바쁠 때 여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여유로운 사람이다. 이런 걸 그 친구가 좀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그리고 인지하고 좀 더 차분하게 내가 왜 바쁘지 이럴 때일수록 실수 안 해야지 기어이 실수해서 만들었던 거 다시 만들고 뭐 엎어졌는 거 다시 닦고 오히려 그 한 잔 나가는데 3배 4배 시간 더 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최고의 차분한 단계라고 바로 말 대꾸 하는 거 보면 아직 좀 귀엽고 잘하는 것도 많은데 잘하는 거 충분히 많으니까 뭐 굳이 뭐 좀 실수하는 거 그런 태도 고치면 좋겠지만 뭐 그 나이 때 나는 그 친구보다 더 했으면 되지 내 나이 28하고 그 친구 28을 비교해야지 내 50하고 그 친구 28을 비교하면 불공평하잖아요. 공평한 싸움이 아니지. 그리고 난 또 책을 보고 있는데 공평한 싸움이 아니니까 공평한 비교가 아니니까 일단은 그 친구의 장점을 좀 더 보고 장점도 많은 친구인데 그 좀 성급한 거 차분하지 않은 거 그거 좀 또 50살의 눈에는 보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읽어보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책의 원리들이 당신 몸에 익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배움이란 능동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배운다. 사용된 지식만이 머릿속에 남기 마련이다. 당신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다. 그렇다. 당신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시간과 인내력과 끊임없는 적용이 필요하다. 특정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보통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잘 활용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단호한 결단이다. 이러한 욕망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 풍요롭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나의 인기, 나의 행복, 나의 자존감 모두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앞부분 정말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분이죠.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이라고 나오죠. 인간관계의 원리들을 정복하겠다는 깊고도 절실한 욕망을 가져라. 각 장마다 최소한 2번 읽은 후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 이 책은 정말 괜찮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 나의 친구들아, 이 책을 읽어라. 정말 좋은 책이다. 어제 뭐였지? 지식인 사이트, 지식인 그 아나운서 그분 나오는 유튜버인데 지식인 뭐 하는 또 그게 또 피드에 따라왔어 봤는데 유시민 작가님 나왔던 편이었는데 거기서도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소개가 잠깐 나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이게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세계의 뭐 베스트셀러 같은 이런 책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아 읽어라. 아주 좋은 책이다. 자, 요거는 또 갖고 다니면서 읽도록 하고 아이들이 힘이 되는 오늘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매일 아침 긍정 확언이 안 돼도 하루를 마감할 때라도 아침 긍정 확언이 아니라도 긍정 확언은 행동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빼먹지 말고 해야 합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다섯,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여섯,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인은 독서다. 일곱, 독서와 글쓰기로 사회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 자산가가 됐다. 여덟, 이렇게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 갑자기 마르크스가 생각나네.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와, 내가 정말 큰 꿈을 꾸고 있구나. 내가 정말 큰 삶의 대전환에 들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정말 이루고자 하는 바가 지금 내 수준에서 내 레벨이, 예를 들어 내 레벨이 지금 1이라면 한 10 정도 되는 레벨의 나를 생각하고 사니까, 목표를 10으로 정하니까 진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고 하루가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퇴근해서 집에까지 기소 못하고, 어제 퇴근하는 길에 좀 추워서 히터를 틀고 집으로 가는데, 집까지 가는데 한 5분 걸리는데 출발할 땐 좀 추웠지. 히터가 아직 안 따뜻했는데 지하주차장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차안이 따뜻한데, 피로가 몸이 이렇게 좀 녹아내리길래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이렇게 살짝 시트에 몸을 뒤로 딱 제끼는 순간 잠이 싹 든 거지. 아침에 누가 차문을 열면서 나를 깨우는데, 우리 형이 차문을 아침에 새벽에, 와이프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애들 둘이가 집에 있으니까, 근데 나는 또 집에 없으니까, 안 돌아가 집에 없으니까 출근도 못하고, 전화하니까 전화기 꺼져 있고,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기 꺼졌더라고. 꺼져 있고,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택시 타고 우리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와이프는 출근하고, 그 와중에 엄마가 형한테 전화해서 야가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 같은데 가가 한번 찾아봐라 이래 된 거지. 형이 차 타고 이제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와서 내 차를 찾아가지고 차문을 열어서 나를 깨우는 거지. 오늘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는 거지. 깜짝 놀랐네. 갑자기 누가 차문을 열면서 깨우는 게 깜짝 놀랐다.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몸이 아주 어떤 상태냐면은,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 온탕 말고 정말 열탕 이런데 막 살이 빨개지는 그런 열탕에 들어갈 때 막 뜨거워서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열탕에 들어가서 한참 앉아 있다가 몸을 찢고 나오면은
왜 몸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찌릿찌릿 몸이 막 찌릿찌릿 지금 몸이 그래. 막 몸이 막 제 목부터 발바닥까지 막 찌릿찌릿 긴장이 풀려가지고 몸이 막 찌릿찌릿하거든. 80살에 나는 지금 50살에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그 이하영 작가님이 20살에 나에게 뭐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하듯이 80살에 나는 지금 나 50살의 나에게 반드시 감사하다는 말을 할 거다.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원아 고맙다.